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레오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처음부터 예전부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진짜 5월달 때 너무 이런저런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빨리빨리 업로드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열심히 더 빨리빨리 그 다음부터 올려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랑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할 수업은요. 6강입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건데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유효혁전화,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죠, 맞죠? 그런 정보를 배워볼 겁니다. 얘들이 주기적 성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유효핵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효핵전화가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유효핵전화라는 말이 유효하게 느끼는 핵전화라는 말로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가 느끼는 전하랑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이 이렇게 중심에 있어요. 원자 핵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원자 핵이 얘한테 전자에게 주는 힘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주는 힘이 있을 것인데 이 원자가 주는 힘이 전자마다 느낀 게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를 1번 전자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전자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리튬이에요. 리튬이 이런 식으로 리튬이 있다 칩시다. 리튬이에요. 그럼 리튬이 전자가 플러스 3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플러스 3의 에너지는 1번 껍질에서 주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2번 껍질에 주는 전자의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느끼기에는 내가 전자를 느끼는데 가까이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세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가까이 놔둔 거랑 있고 멀리 놔둔 애가 있어요. 그럼 가까이 놔둔 애가 그 자기력이라고 해야 되죠. 맞죠? 자기력이 더 세게 느껴지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느끼는 핵 전하량이 가까이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껍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효 핵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자 껍질에 영향을 받아요. 전자 껍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핵 전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 전자가 2번 전자보다 훨씬 더 많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자 만약에 여기는 이 마이너스 전자가 더 붙게 됐어요. 그럼 더 붙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핵 전하량이 얘들이 받는 양이 예를 들어서 1개 있을 때랑 3개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 3개를 받게 되면 얘들이 받는 양이 원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양보다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자 껍질,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가 붙이고 있는 그 전자들 간의 반발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반발력.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거는. 그래서 유효 핵전하량은 거는 무조건 중심에 있는 핵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전자의 양, 느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자의 양,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건 공식화하면 핵전하량에서 가리움 상수를 빼는데 이 가리움 상수에 영향을 주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요게 두 개가 가리움 상수라고 불러요. 가리움 상수가 뭔데요? 얘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얘네들에서 가려질 수도 있고 이 껍질로 해서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려져서 이제 핵 전하량을 덜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유효 핵 전하량에서 이제 핵 전하량이 가리움 상수를 빼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가리움 상수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이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하죠. 유효 핵 전하량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같은 주기 내에서와 2, 3주기의 특징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전자 껍질에 대한 영향은 없어요. 맞죠? 전자 껍질에 대한 영향은 없어요. 맞죠? 전자 껍질이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들의 반발력으로 전자가 쓸 수 있어요. 맞죠? 전자들의 반발력으로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핵 전하량이 점점점 커져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플러스 1 증가할 때마다 마이너스도 하나씩 늘어나요. 근데 물론 얘들이 반발력이 있겠죠. 근데 핵 전하량은 일씩 증가하는데 얘들은 분산돼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보다 적은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량은 같은 주기 내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 전하량도 커진다. 유효 핵 전하량이 커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 전하량 커진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효 핵 전하량이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외워져요.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 전하량이 커진다. 왜? 여기는 핵 전하량이 전자로 인해서 반발력으로 빼지는 양보다 핵 전하량이 커지는 양이 더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자세하게 왜 그래요? 하는 거는 사실 대학교 와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고, 두 번째 2, 3주기에 대한 거예요. 그럼 2, 3주기는 전자 껍질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껍질에 의해서 가리움 상수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 3주기만 대표적으로 나오지 뭐 4주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주실 거는 2, 3주기에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자, 네온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일 클 수 있는 게 유핵전량이 여기 있는 2주기 내에서는 2주기의 네온이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온의 전자빛을 가진 애들을 비교해봤을 때 네온, 플루어린, 그 다음에 뭐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이 있겠네요. 뭐 여기 좀 옆으로 쓰면 그 다음으로 보면 다 썼죠. 근데 그 다음 애들보다 이렇게 크다고 외워주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네온, 플루어린, 산소, 질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네온의 전자빛이 가는 거고 알루미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알루미늄은 약간 좀 경계가 애매하다 해서 일단은 좀 제껴놓고 네온의 전자빛을 가는 애들 비교했을 때 네온이 제일 커야 이 핵전자량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핵전자량이 일씩 줄어든 애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는 3주기 애들이 오죠. 맞죠? 특징이 2주기 애들 먼저 오고 3주기 애들 와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순서대로 적었죠? 이걸 적은 이유가 굳이 적었는 이유가 뭐냐? 얘처럼 안 적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 외우기 좀 편하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네온, 플루어린, 산소, 질소, 마그네슘, 나트륨. 얘를 좀 빨리 읽어요. 어떻게 외우냐? 네폰, 마나 이렇게 외워요. 다시 뭐라고요? 네폰, 마나 이렇게 외워요. 폰이 많다고 해요. 네폰 많아? 폰이 많아. 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재미가 없었나요? 전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제 선생님, 인공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이 이것도 네폰 많아 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빨리 외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같은 주기 내에서는 유크크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량이 커진다. 유크크 2, 3주기에서는 네폰 많아 옛날에 뭐 네폰 알마나 여기까지 했었는데 뭐 알루미늄이 조금 이렇게 넣은 위치가 좀 애매하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제껴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폰 많아 유크크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거의 그냥 스킬로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반지름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뭐냐? 원자 반지름은 그냥 말 그대로 원자의 반지름이에요. 원자의 반지름. 원자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을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근데 원자가 이렇게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뭐 이원자 분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O2 이런 애들이 있어요. O.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거리의 반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기본적인 정의고 저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방금 했던 유효 핵전하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느낌이 뭐냐면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량이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느껴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느끼면서 핵전하량이 많이 느껴지면 전자가 확 당겨지겠죠. 자, 맞죠? 보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훨씬 쫙쫙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껍질을 균일하게 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껍질에 있는 크기가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작아진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또 아닌 것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전자타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유핵전하량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전자 껍질 수에 영향을 받겠죠. 전자 껍질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이렇게 크게 커지겠죠. 전자 껍질 하나 샥 씌워버렸으니까 엄청 크게 커지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핵전하량과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것서 대표적인 두 개예요. 얘 영향 받는 거, 얘 영향 받는 거 같은 쪽 같은 주기가 있습니다. 같은 족 원소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자, 플루어린과 염소를 비교해보세요.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요? 라고 얘기하면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과 전자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느낄 때 유효핵전하량이 당겨지는 양은 비슷할 거예요. 맞죠? 7개 들어가니까. 근데 얘 염소가 플루어린보다 훨씬 껍질이 하나 더 크죠? 그러니까 껍질이 이만하게 한 개 더 크고 있는 거예요. 플루어린 이만큼, 염소는 이만하게 갖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훨씬 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같은 족 원소에서는 전자 껍질수 때문에 번호가 큰 애가 더 크다. 그래서 번호가 큰 애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주기 내에서요. 같은 주기 내에서. 자, 같은 주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뭐 여기 있죠?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비교해 봅시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는데 같은 주기 내에서는 유효 핵전화량에 영향을 받아요. 유효 핵전화량.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유효 핵전화량. 자, 유효 핵전화량이 마그네슘과 나트륨이 비교했어요.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주기 내에서 유크크라고 했어요. 유크크. 마그네슘이 유효 핵전화량이 더 커요. 마그네슘이 유효 핵전화량이 더 크다라는 말은 전자가 느꼈을 때 플러스 전항이 전자 핵전화량을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더 많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쫙쫙쫙 더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트륨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있는데 전자보다 이렇게 쫙 당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 핵전량이 커지니까 당겨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많아져서 전자 반발력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핵전량의 영향이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쫙쫙쫙 이렇게 당겨진다 이 말이에요. 당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그네슘이 유효 핵전량이 커요. 마그네슘이 유효 핵전량이 큰데 나트륨보다 원자 반지름은 마그네슘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나요? 유효 핵전량이 마그네슘이 큰데 얘가 크기 때문에 전자가 더 안으로 당겨져서 마그네슘이 작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 내에서는 유효 핵전량이랑 이제 원자 반지름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맞죠? 반비례 관계예요. 유효 핵전량이 크다는 거는 더 전자가 많이 느낀가? 더 안으로 쫙쫙 당겨져. 맞죠? 당겨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우냐? 원크작 이렇게 배웁니다. 원크작. 자, 방금은 유크크 유효 핵전량은 원자보다 클수록 커진다. 원크작 원자 반지름은 원자보다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주기 내에서입니다. 같은 주기 내에서만 들어가는 성질이에요. 다시 유효 핵전량은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량가 클수록 유효 핵전량은 말이 잘못됐어요. 유효 핵전량은 원자보다 클수록 커진다. 원자보다 클수록 커진다 이거예요. 됐죠? 근데 원자 반지름은 원자보다 클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클수록 작아진다. 즉 얘네 둘이는 반비례 관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입니다. 오늘 머리가 계속 내려오네요. 그러면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주기 내에서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 3주기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것도 따지고 이것도 따지고 하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막 이거랑 둘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껍질 수랑 유효 핵전량 둘 다 고려해서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따지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통으로 외웠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주신 분이 딱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해 주신 분 거를 이제 한번 따라서 제가 공부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아는 친구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칸 위, 이것도 강의에서 봤어요. 저도 한 칸 위, 18쪽은 없어요. 18쪽은 없어서 약간 지웠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한 칸 위, 한 칸 위, 두 칸 위, 쭉 이 순서예요. 여기 이게 제일 큰 순서예요. 큰 순서. 원자 반지름이 큰 순서로 보겠습니다. 한 칸 위, 한 칸 위, 두 칸 위, 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 반지름이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진다는 게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면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고 뭐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다고 다시 외워봅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하냐 다시 한 칸 위, 한 칸 위, 두 칸 위, 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순으로 커진다 이 말이에요. 1번 2가 제일 큰 거예요. 얘가 제일 작은 거고. 요런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걸 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려면 이거 비교해서 여러 개 섞여 있으면 비교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인, 붕소, 탄소 이거 비교하세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들 비교하면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랑 비교하고 그다음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막 계속 이거 맞추고 하면 돼요.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배운 거 한 칸 위, 한 칸 위, 두 칸 위 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여기서 제일 먼저 맞죠. 1번 한 칸 위, 한 칸 위 가잖아요. 두 칸에 이게 인이 먼저 왔죠. 두 칸 위 쭉이니까 1, 2, 3, 4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면 되겠죠. 먼저 보세요. 크기 순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싹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온 반지름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원자 반지름이 있었는데 원자 말고 이온들도 전자를 더 받거나 더 잃어는 양이온, 음이온들도 이제 반지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도 좀 보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등전자 입자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여기 글씨가 좀 보이나 모르겠네요. 등전자 입자라는 말이 있어요. 등전자 입자란 말이 뭐냐? 같은 전자를 가진 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무조건 10개,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걔들이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이 뭐예요? 질소부터 어떻게 되죠? 마삼, 뿔삼까지 할 수 있죠. 아르곤까지 있죠. 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아르곤이네, 알루미늄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들어있는 애들은 어디죠? 인부터겠네요. 인부터 어디까지? 우리 배운 것까지는 칼슘까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칼륨, 칼슘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전자 입자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등전자 입자라고 얘기하는데 얘들 전자가 무조건 10개고 얘는 18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얘들을 어떻게 그 원자 반지름처럼 이온 반지름 어떻게 비교하느냐 보세요. 얘네들이 전자가 10개가 고정이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그렸어요.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그렸는데 이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얘들은 무조건 전자가 10개인데 얘들은 무조건 전자가 10개인데 잘 들으세요. 전자가 10개예요. 근데 핵 전하량이 더 커요. 알루미늄이랑 계속 아르곤이라네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애가 질소인 애보다 핵 전하량이 더 커요. 얘가 알루미늄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할수록 더 크죠.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얘가 더 크죠. 원자 번호가 덜수록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더 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가? 더 땡겨진다 이거죠. 전자가 똑같아요. 그럼 얘들이 받는 그 힘도 균이라는데 얘가 지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쫙 잡아 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등전자 입자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원크작이라고 했었죠? 원자 번호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요. 원크작, 이온 반지름에서도 원크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등전자 입자에서 비교하셔야 돼요. 등전자 입자에서 뭐라 했냐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요. 왜? 여기서는 핵 전하량이 땡기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량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유효 핵 전하량이 그 영향을 받아서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저 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원자 번호를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건데 네온 전자 배치에서는 혹시나 이걸 또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재밌게 외운 것도 있어요. 절대로 욕 아닙니다. 네온 전자 배치 질소, 알루미늄, 질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질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 P, 인에서 칼륨까지 P카 보이는데요, 얘는. 그래서 네온 전자 배치 나왔다. 원자 번호 클수록 반지름 작아지는데 질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맞죠? 질알 범위 내에서는 원크작,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서 P카 범위 내에서 원크작 구해주면 돼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맞죠? 안 어렵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게 조금 요새 트렌드죠? 별표 2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비교되느냐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거죠. 그럼 1이란 말은 둘이 같다는 말이니까 둘이 같다는 말은 얘네들밖에 없죠. 얘는 이온 반지름도 없잖아요. 맞죠? 네온도 이런 없잖아요. 맞죠? 네온이 아르곤은 이온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18조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비교했을 때요. 그럼 이게 1보다 크다는 말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해요.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다는 말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그거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거예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맞죠?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는 말은 전자를 더 받았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봐요. 지금 전자 반발력도 잘 영향을 받는다 했죠. 핵 전하량은 고정인데 전자를 더 받아요. 전자에 있던 걸 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린 같은 거 얘기해요. 플로린에서 플로린 마이너스 됐어요. 핵 전하량은 고정인데 전자를 하나 더 받았네. 아이고 얘들끼리 반발력 쭉 밀어내죠. 마이너스끼리 반발력을 쓰죠. 그래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온다. 즉 얘네들은 비금속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금속 애들은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전자를 받으니까. 하나 받아도 되고 두 개 받았는데 어쨌든 더 넓어져요. 맞죠? 얘는 고정인데 얘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했던 거 이거 계속 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의 이온 반지름 중에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전자를 받았겠네. 전자를 받아서 더 커졌네. 그러니까 비금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비금속을 보여주는 증거다.
반대로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이온 반지름이 작을 때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죠.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말은 얘가 비금속 금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금속. 그러니까 얘는 음이온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금속 원소란 말이에요. 금속 원소. 왜 그런데요? 예를 보세요.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고정.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나트륨 양이온이 있어요. 나트륨이란 거는 원래는 나트륨일 때는 전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세 번째 껍질까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껍질까지 있어요. 세 번째 껍질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면서 세 번째 껍질이 쑥 날아가 버리죠. 맞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얘는 전자 껍질 수가 줄어요. 전자 껍질 수, 이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서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들끼리 반발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명확하게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자 반발력 때문이다. 전자 반발력이 증가해서 그런 거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5강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AB가 SO비탈 전자수분의 PO비탈 전자수가 1 뭐예요? 오 마이 갓. 이거 많이 했죠, 맞죠? 오 마이 갓. 지금 제가 풀었을 때까지 해서 한 4번, 5번째 했던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얘 또는 얘예요. AB가 이런 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원소 A가 뭐라 했어요? 얘가 이런 성질이 있더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네. 아, 비금속이네. 그러니까 A가 너네, B가 너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캐치해야 돼. 그러니까 5단원과 6단원 섞어서 낼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의고사는 다 섞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지금 봐보세요. 그렇죠? 요 둘이 딱 몽세요. 금속, 비금속 섞여 있죠. 또는 2주기, 3주기 있어. 제가 저번에 2주기, 3주기로 보여주는 문제도 보여드렸죠, 예시로. 또는 금속, 비금속으로 줄 수 있다. 양이온은 이런 걸 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단원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비탈에서 한번 쳤죠? 이게 지금 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것도. 오비탈이랑 이거랑 완전 애기 때문에 지금 뭘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화학 2단원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챙기셔야 된다. 아시겠죠? 저는 싹 지우고 또 이온화 에너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 이온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가 또 뭔지 정의를 알아야 되죠.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 어떤 원자에서 이제 전자를 떼어내서 이온을 만들어요. 전자를 떼어내서 이온을 만드는데 이 이온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말하는 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알루미늄이라는 이런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가 있으면 알루미늄을 전자를 한 개 떼면 알루미늄 플러스 되죠. 그다음 2개 떼면 알루미늄 2 플러스 되죠. 3개 떼면 알루미늄 3 플러스 되죠. 이렇게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들어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떼어내고 여기서 하나 떼어내고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뗐다 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뭐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해서 저는 그래프 무조건 그려라고 해요. 이온화 에너지 어떤 그래서 뭐 이온화 에너지가 나온다, 이온화 에너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리, 배, 붕, 탄, 질, 산, 풀네. 그죠? 다시. 남아, 알규, 인황, 염, 아. 이렇게 하죠.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리, 배, 붕, 탄, 질, 산, 풀네. 남아, 알규, 인황, 염, 아. 이렇게 하죠.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향성이 있는데 이 경향성에서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꺾이는 지점. 꺾이는 지점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왜 꺾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쭉 가면 되는데 먼저 프레서가 커진다고 했는데 예외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예외적인 부분이 왜 그런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약간 오비탈을 조금 더 꺼내볼 겁니다. 여기 S, 자, 요 이렇게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그러면 일단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고요. 동선 한 개 더 있겠네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 배운 것 따르면 1S, 2S, 2P 이렇게 들어가죠, 맞죠? 1S, 2S, 2P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얘가 수소가 아니니까 무조건 에너지가 이렇게 더 큰 관계가 있죠, 맞죠?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가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이쪽이 더 크다는 말은 여기다가 조금만 에너지만 더 여기다 크면 클수록 큰 쪽에 에너지를 조금만 투자해도 얘가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에너지가 원래 더 큰 애들이니까 조금만 넣으면 잘 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 얘가 더 에너지가 이쪽으로 하면 갈수록 커지죠. 맞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쭉 가면 갈수록 커져요. 중간에 뭐 d 오비탈 이런 건 예외지만 s p 오비탈에서는 무조건 p 오비탈이 s 오비탈보다 커요. 맞죠? 에너지가 p 오비탈이 더 큰 말이에요. 그 말은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도 얘가 이온화가 잘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보세요. 동소에서는 p 오비탈 뗄 때 요만큼만 에너지만 넣으면 돼요. 근데 베릴륨에서 여기 없어요. 맞죠? 베릴륨에서 s 오비탈 걸 하나를 떼게 되면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맞죠? 더 낮으니까 낮은 쪽에 에너지가 적은 쪽 걸 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왜 그런데요? 여기는 자 그럼 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뭐죠? 수, 헬, 리, 베, 붕, 탄, 질까지 가야 되죠. 질 있고요. 산은 이렇게 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p 오비탈에서 둘 다 떼네. 여기서는 p 오비탈에서 둘 다 떼는데 p 오비탈 떼는데 여기는 홀 전자가 있고 지금 여기는 전자쌍이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훈트 규칙이 뭐죠? 훈트 규칙. 우리 훈트 규칙 배웠는데 홀 전자 수가 최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홀 전자 수가 들어가서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돼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홀 전자 수가 최대로 되는 게 안정된 상태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소 이렇게 질소에 지금 뗀단 말이에요. 질소 아니 산소부터 할게요. 산소를 떼요. 그럼 산소를 떼게 되면 얘를 떼게 되죠. 얘를 떼게 되면 안정된 상태 돼요. 더 안정된 상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떼게 되면 홀 전자가 최대가 되면서 안정되죠. 그러니까 더 안정된 상태라는 말은 에너지를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포함. 안정된 상태가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떼게 되면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반면에 얘가 없는 상태, 홀 전자가 3개인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 더 안정되고 더 괜찮은 상태. 아까 전에 s 오비탈이 더 낮은 상태잖아요. 똑같아요. 안정된 상태가 더 낮은 상태니까 낮은 상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떼면 안정된 상태를 가는 길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맞죠? 근데 여기 없는 상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떼려고 하면 안정된 상태 즉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떼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논리 맞아요. 아까 전에 SP는 거랑 똑같은 논리잖아요. 맞죠?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S오비탈, P오비탈이냐 그리고 얘는 P오비탈 안에서냐?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이거 서술형이 나왔거든요. 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요. 자, S오비탈, P오비탈이 있는데 여기 S오비탈, P오비탈에서 여기 꺾이는 지점은 왜 그렇게 나오냐? P오비탈이 에너지가 준위가 더 크기 때문에 P오비탈 에너지에서 조금만 넣으면 이온화가 잘 돼요. 에너지 준위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면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왜 그런데요? 여기는 홀 전자랑 전자쌍이 있는데 홀 전자에서 훈트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훈트 규칙이 더 안정될수록 더 에너지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떼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낮은 길로 가는 방향 불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떼게 되면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다. 원래는 원자보다 클수록 커지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두 개가 있다라고 때문에 저는 그래프로 그래야하면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옆으로 가서 N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이 돼 있어요. 자, N이라는 건 숫자죠. 그래서 여기 1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3 이온화 에너지겠죠. 자, 근데 제1 이온화 에너지만 그려볼게요. 지금 흰색은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리외 자 2주기 해볼게요. 붕탄, 질산, 풀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 Jn 이온화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서 n-1만큼 내려라 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2 이온화 에너지는 한 칸 내려라 라는 말이에요. 맞죠? 한 칸 내려라. 얘를 쭉 내려요. 이렇게 되죠. 리는 위로 올라가겠네요. 저 위로 올라가겠네요. 맞죠? 리, 배, 붕, 탄, 질산, 풀네 이렇게 하네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E2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똑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떼고 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떼는 거예요. 그렇죠?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떼고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떼는 거라고.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베릴륨이라고 쳐볼게요. 베릴륨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전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처음에 뗄 때는 요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이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게 하나 떼고 나면 리튬의 상태가 되죠. 리튬의 상태에서 에너지를 떼기 때문에 리튬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 내려가면 된다. 제 몇 번째 문제 낼 때 제1, 2 제일 많이 내고요. 어렵게 내면 3, 4까지 사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 4 에너지까지 쭉 내려요.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이 경향성에서 뭘 볼 수 있냐? 제2이온 에너지는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경향성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가 1번에서 20번 내에서 제1, 제2이온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은 뭐냐? 제일 큰 놈은 뭐겠어요? 리튬이 여기서 일로 쭉 올라가죠. 리튬이 제일 솟구치죠. 그래서 리튬이 제일 크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리튬. 가장 작은 것은 뭐예요? 원래는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는 20번까지니까 4주기, 즉 칼륨, 칼슘까지 가요. 칼륨, 칼슘인데 칼슘이 이 자리에 있다가 이온에너지 되면서 더 내려가죠. 물론 내려갈수록 더 이온에너지가 내려가요.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자, 이게 왜 내려가는데요? 가면서 주기가 커질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요. 왜? 밖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에너지 준위가 크잖아요. 맞죠? 껍질이 더 크다는 말은 에너지 조금만 넣으면 된다고 했었죠, 제가. 에너지 조금만 넣어도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큰 애들이잖아요. 맞죠? 큰 애들이잖아요. 여기 가서 큰 애들이니까 큰 애들이면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칼륨, 칼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칼슘이 잠깐 내려오죠. 칼륨이 칼륨 자리로 내려오죠. 맞죠? 칼슘이 칼륨 자리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아지는 것은 얘가 원래도 작은데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칼륨이 제일 작겠죠. 그럼 가장 큰 쪽과 가장 작은 쪽을 비교해 보시면 가장 큰 쪽은 당연히 1쪽에서 지금 18쪽짜리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1쪽이 가장 큰 쪽이겠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쪽은 원래도 작은데 더 작아진 2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명확하게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세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제를. 아시겠어요? 되게 어렵죠, 맞죠? 그래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골 때리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사실 원자 반제름 원자 반제름이랑 이온 반제름, 유효핵전화랑 이런 거는 그냥 유크크 원크장 외웠던 거 쭉 하면 돼요. 근데 얘는 변수가 많고 막 이렇게 미지의 원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되게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랑 이제 전기 구성도가 남았네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좀 많이 요즘 좀 또 한때 좀 많이 세게 나오다가 요즘 좀 약간 약화되는 유형이긴 한데 내신에서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세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뭘 알려주는 거냐? 일단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이온화 에너지는 했죠? 전자 하나씩 떼고 두 개 떼고라고 얘기했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를 떼고 두 개를 떼고 세 개를 떼고 네 개를 떼고 할 때부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비교한 거예요. 맞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뭘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얘를 뭘 알려주는 거냐면 얘를 왜 이런 개념이 왜 나왔냐? 족을 알려줘요. 족을 알려주는데 이 족을 알려주는 걸 어떻게 찾느냐? 급등전이라고 저기 얘기해요. 급등전에서 족을 알려줍니다. 급등전 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지금 1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2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급등했어요. 갑자기 급등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이온 에너지에서 2이온 에너지 갑자기 급등했죠. 이런 게 뭐예요? 족이 1쪽에서 18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죠. 맞죠? 그러면 지금 1쪽에서 18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지금 여기서 2에서 넘어갔죠? 급등했죠? 급등 전 얘는 무슨 족? 1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다시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2이온 에너지, 3이온 에너지 넘어갈 때, 세 번째 이온 에너지 넘어갈 때 갑자기 급등을 쫙 해버려요. 그렇단 말은 넘어가죠. 근데 한 번, 두 번째 넘어갔으니까 얘는 2족이 되는 거죠. 그럼 2족이면 그래서 그래프 다시 보세요. 한번 더 그려드릴게요. 리, 외, 붕, 탄, 질, 쌍, 풀, 네 이렇게 그려놓고 치면 보세요. 2족이 있는데 1이온 에너지 되면서 여기 되죠. 2이온 에너지 이렇게 되죠. 3이온 에너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게 2족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네. 세 번째에서 급등을 했다. 세 번째에서 급등을 했다면 당연히 13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족, 2족, 13족 즉 얘는 족을 알려주는 정보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뭘 준다? 족을 준다. 이런 걸 준다. 근데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E4까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근데 E1, E2, E3, E4가 있는데 얘들의 변화가 별로 이렇게 느슨해요. 그러니까 이 급등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한 72, 108 이런데 갑자기 700 이렇게 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비슷해서 몇십밖에 안 켜져요. 안 커지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뭔데요? 1족, 2족, 13족 이런 애들이 아니구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얘네들이 아니네. 예를 들어서 E1, E2, E3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다 비슷 그냥 커지는 그런 케이스예요. 맞죠? 비슷해요. 맞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 1족, 2족, 13족이 아니겠지.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쪽이구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문제 나올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프에서 갑자기 뭐 어떤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뭐 이게 E1, E2 이렇게 되고 있는 E1, E2, E3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에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급등했다? 아 E1에서 E2로 갑자기 증가했네? 얘는 1족이네 이렇게 보는 거고, 아 얘는 이렇게 된 거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1, 2, 13족은 아니네 이런 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문제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수특이도 많아요. 이런 것도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체에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막대 그래프로 얘네들이 아니구나 라고 추론하는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기출 문제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킬러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랑 이제 원자 반지름이랑 아까 배웠던 유효핵전화 막 다 섞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기출 문제 나는 거 보시면 돼요 나중에. 자, 마지막으로 전기음 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 성도 쉬워요. 전기음 성도라는 게 뭐냐면 서로 땡기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자를 땡기는 힘이라는 뜻인데, 자, 이건 사실은 3단원에서 좀 더 전기음 성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래서 여기 밑에 해볼게요. 이래서 어떤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O랑 뭐 CL 이렇게 있다 칩시다. OCL이라는 이제 얘는 뭐 공유결합을 하는 애가 있다 쳐요. 공유결합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맞죠? 1학년 때 배워서 공유결합이 이렇게 있는데, 공유결합 하는 애 중에서 얘랑 얘 중에서 이제 땡기는 힘이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염소가 더 커요 이렇게 나와요. 염소가 더 커서 일로 땡겨져요. 그러니까 극성이라는 거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얘가 여기 전자를 공유하는데, 공유하는 전자성 중에서도 이 염소가 조금 더 세게 땡겨서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극성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극성. 3단에서 배워요. 극성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가 이게 전기음 성도라 얘기하는데,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서로 차이가 나버려서 전자를 공유하긴 공유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분필이라고 칠게요. 분필. 이게 얘 전자예요. 얘가 전자가 두 개 있어요. 얘가 있고 얘가 제 전자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전자를 공유를 했어요.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 있는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제가 전기음 성도가 힘이 세다. 그럼 전자를 이렇게 쓱 조금 더 당겨 놓은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내 앞에 쓱 좀 당겨 놔요. 힘이 좀 센 애를 조금 쓱 당겨놔도 말도 못 해요. 맞죠? 약간 그런 셈이에요. 맞죠?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좀 특이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조금 더 당겨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음 성도를 얘기하는데, 전기음 성도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냐? 금속성이 큰 애들이랑 비금속성이 큰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금속성이 크다는 말은 이쪽으로 하죠. 이쪽으로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금속성으로 큰 거예요. 맞죠? 이거를 좌측 아래라고 불러요. 좌측 아래로 가면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죠. 그런 애들은 전기음 성도가 낮아져요. 전기음 성도가 낮아져요. 비금속성이 크다는 우측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기음 성도가 커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주기적인 성질이 뭐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어떻게 되냐? 같은 주기 내에서는 가면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비금속성이 커지니까 전기음 성도도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기음 성도가 가면 갈수록 커진다. 전기음 성도는 원자보다 같은 주기 내에서 전기음 성도는 원자보다 클수록 커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개 배웠죠? 그냥 풀로 정리해볼게요. 한 번 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자,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커진다. 원크작,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원자보다 커질수록 작아진다. 반비례한다. 마지막 전기음 성도가 크면 클수록, 원자보다 크면 클수록 커진다. 세 가지 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주기 뭐 이런 거 나왔으면 유크크, 전크크, 원크작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크크, 전크크, 원크작. 이런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맞죠? 이런 단어 나왔다. 유크크, 전크크, 원크작 이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빠르죠, 맞죠? 유크크, 전크크, 원크작 이 스피드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기음성도 나오면 전크크를 먼저 생각하시고, 전크크 말고도 전기음성도는 수치도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수치를 외워요. 수치를 암기하세요. 자, 왜 수치를 암기해야 되냐? 나중에 보시면 기출 문제 뭐 2017년이었나? 2017년 뭐 9월 모의고사 나 그때 보면 수능이 안 나오고 기억이 안 나는데, 고3거 문제 보시면요, 전기음성도 두 개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자체는 전크크로 비교하면 되는데, 또는 이렇게 가서 밑으로 위아래도 비교하면 되거든요. 이게 밑으로 갈수록 더 제가 이런 금속성, 비금속도 얘기했죠? 그냥 비교하면 돼요. 그냥 비교하면 되는데, 갑자기 전기음성도 둘이 차이를 얘기해요. 차이.
이 두 개를 잡고 여기 두 개의 뺀 정기음성도, 여기 뺀 정기음성도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얘를 뺀 정기음성도를 비교했을 때, 둘을 뺐을 때 갑자기 그거를 5개를 비교해요. 5개 비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5개를 서로 뺏는 거를 비교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또 정리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기음성도에 이제 수치를 암기해라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 뒤로부터 수치를 외워주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정은 수소 2.1, 플로린 4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까지도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증가시켜줘요. 증가시켜줍니다. 여기서 0.5씩 증가해주면 돼요. 1.5, 2, 2.5, 3, 3.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잘못되었네요. 이쪽이 극성이네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극성 기념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뭐 산소가 더 컸네요. 맞네. 산소 여기 3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3.5네요. 이게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됐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 극성이랑 정기음성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여기 저 따라 외우세요. 좀 웃기지만 나 연구 없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나 연구 없다. 그 다음에 마일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일리지 이렇게 외워주세요. 진짜 웃겨요. 나 연구 없다 마일리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 0.30 계속 증가해요. 0.30. 여기 0.5씩 증가해요. 여기 0.30씩 증가해요. 0.30. 1.5, 여기 1.8. 외울 때 한 번씩 0.30씩 증가해도 기억 안 난다? 뭔가 좀 연상이 되는 게 있죠. 말 안 하도록 할게요. 여기 연상된 거 있죠? 말 안 할게요. 그래서 1.8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2.1 가시고요. 2.1이죠. 자, 그래서 0.4, 0.3 하다가 마지막에만 0.4, 0.5로 가주시면 돼요. 0.3이고 0.4, 0.5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0.4이기 때문에 2.5 적어주시면 되죠. 정기음성도를 서로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기음성도 누가 더 크냐, 뭐 갑자기 이렇게 두 개 집어가도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쭉 다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효 핵자나, 그리고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음성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뭐 다 얘기했나? 뭐 그래서 유크크, 원크크, 유크크, 정크크, 원크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크크, 원크크, 정크크. 그래서 말이 꼬이네.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수능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유크크, 정크크, 원크장, 유크크, 원크크, 원크크가 아니에요. 유크크, 정크크, 원크장.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거 서술형 대비할 수 있는 포인트도 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에서 문제 풀어드린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제발요, 이제부터 6월 모의고사 곧 안 남았죠? 얼마 남았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 보면요, 이게 일부 시험 범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는데 고3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고2 친구들도 일부는 들어가요. 근데 수능 특강 기준으로 뭐 5비탈까지 들어가는지 5강까지 들어가는지 6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의고사랑 기말고사랑 다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능 특강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세요. 안녕.